네, 청와대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면서 국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어제 정치권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국민의당의 국회 복귀, 또 조대엽 후보자 사퇴, 또 송영무 장관 임명까지 숨가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말 그대로 정말 급박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결정적인 순간들을 시간대 순으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이 숨가쁜 협상의 서막을 알린 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입니다. 임 실장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국회를 찾아서 취재진들도 미처 몰랐었고요. 방송 카메라에도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임 실장이 추미애 대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상황을 조성했는데 왜 그랬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국민의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요. 임 실장의 사과 소식을 알린 뒤에 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결국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 논의 등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순간이 이제 국회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임명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곧이어서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쯤 뒤에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숨가빴던 하루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조율이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많은 정치적 결정들이 하루 만에 다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전에 어떤 물밑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요청을 받고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며칠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때부터 우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물밑 조율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추경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런 강경 발언 때문에 틀어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선 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줄기차게 추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추 대표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그러자 이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청와대가 민주당을 통해서 사과 내용을 담은 문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당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는 형식을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이와 별도로 야당이 반대하는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도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애초에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포기해야 한다면 송영무 후보자여야 한다 이런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이 조대엽 후보자보다는 송 후보자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국방부를 더 비워둘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청와대는 결국 이 조대엽 후보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 대표는 시급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 끝에 국회는 일단 숨통을 트였는데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의 이름을 거론했느냐. 자, 이걸 두고 지금 청와대와 국민의당 사이에 진실 게임이 벌어졌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입장이 적힌 문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는 추 대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원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안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려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임 실장이 전달한 이 사과 문안에 보면 직접적으로 추미애 대표라는 말이 적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청와대가 이 추 대표 대신 사과를 하면 이 당 대표에게 과도한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추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포괄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가급적 이 추미애 대표라고 지칭은 하지 않고요. 뭐 그분이, 저분이 이런 식으로 애들로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청와대가 와서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 청와대와 민주당 측에서는 문안에 추미애 대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청와대 반응을 보고 나서 국민의당이 다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자 결국 임종석 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에 전화를 걸어서 추미애 대표를 지칭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네. 당시 양측 공방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필요하다면 나중에 임종석 실장께서 했던 그 문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그런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미애 대표에 대해 사과한 것이 맞다. 윤영찬 수석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 일단 국회 정상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가 대신 사과하는 모양새 때문에 좀 머쓱할 것도 같거든요. 네. 추 대표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된 겁니까? 네, 일단 그 어제 여와 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논의 테이블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추미애 대표는 지상파 프로그램 촬영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회 정상화나 여야 협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정이었는데요. 때문에 기자들은 당연히 이 추 대표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추 대표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가기 전에 추 대표와도 충분히 상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 대표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굳이 추 대표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국정 난맥을 푸는 모양새 자체를 보면 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예. 국민의당 측에서도 추 대표가 사과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원했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스스로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봐도 이 추 대표와 민주당, 청와대가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이 머리 자르기 발언 그리고 미필적 고의 발언 등으로 추 대표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해결은 청와대가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추 대표에게는 아무래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제주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추경 심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돼서 환영한다 이렇게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튼 급박했던 7월 13일 하루 정리해봤습니다. 전준영 기자였습니다.